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는 이선배 뉴스입니다. 저는 보도자료 읽어주는 남자 이선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요. 2025년 1월 14일 여성가족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제목을 보니까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대상 늘리고 아이돌봄이 공급 확대 추진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즘 맞벌이 부부들에게 인기가 많은 아이돌봄 서비스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2025년도에 어떻게 아이돌봄 서비스가 변경되는지 거기에 관련된 보도자료예요. 아이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 서비스이기도 하지만요. 저출산 정책이기도 하죠.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도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고요. 출산율이 0점대라고 이 선배가 들었어요. 0점대 출산율. 그래서 이제 세계 최초로 0점대를 기록하기도 했다라고 이 선배가 이제 보도 자료를 통해서 보기도 했는데, 이제 이 선배는 이제 0점대 이렇게 나오면은요, 예전에 이제 그 혜태 타이거즈의 그 선동열 투수 0점대 방어율 보이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그것이 생각나는데, 지금이 이제 우리나라 출산율이 0점대래요. 그렇다라는 건 여러분들 2명이 1명도 출산을 안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엄청난 겁니다. 2명이 죽었는데 1명도 안 태어난다라는 거는, 국가 존립에 관련된 문제겠죠. 이 선배라도, 낳고 싶습니다. 이 선배라도, 의학이 발달되면, 이 선배라도 이제 낳고는 싶지만, 그 정도로 아직 의학이 발달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인구 감소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낮은 출생률이 발생하더라도 사회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되세요. 언론에서도 많이 봤고요. 그런 어떤 논평도 본 것 같고. 그런데, 이분들 생각, 그러니까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이렇게 들어보면, 적은 인구에 맞게 산업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산업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그런 말씀들이시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구에 맞게 그에 맞는 걸맞은 산업 구조가 또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인구가 적어지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라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시너지 효과가 중요합니다. 건설 산업, 소재 산업, 조선 사업, 반도체 산업,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이제 노점상까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산업으로 보이지만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산업이 다양하면서 또, 다양하고 많을수록 그 나라 경제는 탄탄하고요, 건강하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발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당연히 인구가 많을수록 또 내수 시장도 그만큼 많아지니까, 또 탄탄한 경제를 이루는데 밑거름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적은 인구를 가지고, 그렇게 다양한 산업을 발전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몇 개의 산업을 집중적으로 발달을 시킬 수밖에 없겠고,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칫해가지고 그 주도 산업이 불황을 겪게 된다면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삶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배 생각으로는 어떤 한 나라 인구가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것이 여러 상황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시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인구 증가 정책, 이 선배는 가는 것은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배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선배 생각은.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 1월 13일 여성가족부에서 배포한 보도 자료를 읽어보면서 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가 어떻게 변경되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될 부분이 개요 부분부터 봐요. 부침 1로 나와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개요가 나오는데 여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기부터 살펴보냐면 아이돌봄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여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부터 한번 보죠. 목적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하는 목적입니다.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12세 이하의 자녀를 대상입니다. 아이 돌봄이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여러분들? 핵심적인 거는 아이 돌봄 서비스. 핵심은 찾아가는 서비스예요. 찾아가는 서비스. 그래서, 물론 이제 학교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학교 자체 내에서도. 그런데 학교에 미취학했을 경우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는 좀,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어떤 대안으로서 등장한 것이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자, 근거가 나오고요. 이제 사업 내용이 나오는데 사업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살펴보셔야 되겠죠. 두 가지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종일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제가 있습니다. 종일제 같은 경우는 영아 종일제 돌봄 위에 나오죠. 36개월 이하가 대상이 되고요. 시간제 같은 경우는 12세 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37개월부터 12세 이하까지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36개월 이하 같은 경우는 영아 돌봄 서비스,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37개월 이상부터 12세 이하까지는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 그렇게 우선 구분해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제 종일제 같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36개월 이하인 경우죠. 자, 월 최대 몇백 시간? 200시간. 월 최대 200시간입니다. 월 최대 200시간이고요. 연간 2,400시간을 지원받습니다. 국가로부터 지원받고요. 시간제 같은 경우는 연간 960시간을 지원받습니다. 시간제 같은 경우는 몇 개월? 37개월에서부터 12세 이하까지라고 했었습니다. 12세까지 해당이 되죠. 연간 960시간 지원을 받으니까 월 몇 시간 정도? 월 80시간 정도 지원을 받지요. 이렇게 사업 내용은 크게 종일제와 시간제가 있다라는 거 구분을 해두고요. 여러분들 나이에 따라서 구분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부 지원에 관련돼서 나오는데 이용가정의 소득 유형이 나오죠. 그렇죠? 가형에서부터 마형에 이제 구분이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차등 지원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0세부터 2세 영아 돌봄 시 아이 돌봄이에게 영아 돌봄 수당 시간당 1,500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건 여러분들 신설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영아 같은 경우는 좀 어렵죠. 좀 어렵습니다. 대화도 안 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시간당 1,500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그래서 영아 돌봄 수당 요 내용이 이제 새롭게 신설되어 있고요. 자, 밑에 있는 여러분들 도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자, 2025년도 2년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요금표 나오죠. 시간당 이용 요금은 12,180원입니다. 12,180원, 2025년입니다. 그런데 유형이 거기 딱 보니까 나와 있어요. 가형, 나형, 다형, 나형, 마형 이렇게 나오죠. 가나다라마.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기준, 중위, 소득으로 구분합니다. 기준, 중위, 소득. 기준, 중위, 소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소득 기준으로 있죠. 소득 기준으로 전체 가구를 쭉 일렬로, 일렬 횡대로 소득 기준으로 가구별입니다. 1인당이 아니라 1인 개별 소득이 아니라 가구 소득입니다. 전체 그러니까 개인 가구 소득을
전체 가구 소득 있죠. 소득 기준으로 해서 전체 가구 소득을 쭉 일렬로 섰을 때 그 중간 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기준중위 소득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해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일렬로 쭉 섰을 때 그 중간에 드는 그 중간 소득을 기준 중위 소득이라고 해요. 이 기준 소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렇게 쭉 다 나와 있어요. 기준 중위 소득이. 2025년도 3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이 넘습니다. 500만 원이. 그래서 525,353원이고요. 4인 가족 같은 경우는 4인 가구 같은 경우는 기준 중위 소득이 600만 원이 넘어요. 6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몇 명이 구성되어져 있느냐, 1인 가구냐, 2인 가구냐에 따라서 기준 중위 소득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마다 각각 다 다르실 거예요. 기준 중위 소득은. 그런데 이렇게 발표된 기준 중위 소득은 여러분들 100%예요. 100%. 우선 모르더라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100%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3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25,000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다 100%다. 100%다. 우선 기억을 해 두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이제 보도 자료를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 한번 꼼꼼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형 같은 경우는요. 소득 기준 중위 소득이 75% 이하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아까 2025년 3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100%라고 했죠. 그게 500만 원, 약 그냥 50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그 500만 원은 100%야. 그러면 가형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여러분들? 75% 이하야. 그러니까 5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2025년 3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이 5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500만 원 곱하기 0.75 그 이하는 가형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나형 같은 경우는 120% 이하. 그러니까 500만 원 곱하기 1.2 이렇게 곱하면 거기 해당되는 금액이 나오겠죠. 거기에 해당이 되면 나형이 되겠고, 다형 같은 경우는 150%. 그러니까 500만 원 곱하기 1.5 곱하면 나오겠죠. 그리고 라형 같은 경우는 20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넘는 경우죠. 가구 소득이. 이럴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요. 라형 같은 경우는. 마형 같은 경우는 200% 초과입니다. 그래서 200%가 초과하는 경우, 아까 5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넘는 그런 가구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돼요. 아이돌봄 서비스에 해당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선 이야기 이 선배가 하는 거는 요 라형 같은 경우가 있죠. 라형 같은 경우가 새로 들어갑니다. 요번에 새로 들어간 부분이니까 그렇다라는 거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이제 소득 기준에 따라서 중위소득 소득 기준에 따라서 가나 다라 마형에 나뉘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자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 둡니다. 자, 그러면 얼마씩 지원 받는지, 정부 지원이 얼마고 본인 부담이 얼마인지 한번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일제하고 그다음에 종일제만 나오네요. 취약 전후 이제 나이 전부 다 나오네요. 한번 봅니다. 정부 지원이 있지요. 가형 같은 경우는 85%, 그리고 나형 같은 경우는 60%, 다형 같은 경우는 30%, 라형 같은 경우는 15%. 이게 소득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해서 지원 비율이 달라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본인 부담은 달라지겠지요. 자, 그런데 취약 후 만약에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정부 지원이 낮아집니다. 그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센터라든지 선택할 수 있는 길들이 많아지잖아요. 학교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방과후 교실도 있고 학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 사항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취약 후 정부 지원이 가형 같은 경우는 75%, 나형 같은 경우는 40%, 그리고 다형 같은 경우는 20%, 라형 같은 경우는 10% 이렇게 낮아진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의 10% 추가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내가 가형이야.
그러면 85% 정부 지원을 받죠. 자, 거기에다가 본인 부담금 10%까지 추가 지원하면 거의 95%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정부 지원 받는 거죠.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다라는 거 열심히 한번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자. 라는 말씀을 이제 또 한번 말씀드리고, 자, 밑에 이제 한번 또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이 휴일 및 야간인 경우에는 22시니까 10시죠. 그리고 이제 다음날 6시까지 이럴 때는 이용요금의 50%가 가산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밑에 보니까 가용 나오죠. 가용은 어떤 분들에 해당된다고 해서 중위소득 75% 이하 되시는 분들, 이분들, 그리고 이제 가형,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 부모, 조손부모 가정에는 5%또 추가 지원해 준대요. 85%에서 85% 지원받는데 또 5% 지원받으니까 여러분들 거의 한 90% 지원받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 밑에 봅니다. 01세 자녀가 있는 청소년 부모 아시죠? 자,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200% 이하에 해당되는 어떤 청소년 한부모 가정, 청소년 부모 같은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90%를 지원한답니다. 90%. 자, 그렇다라는 거 여러분들 한번 봐두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둘 거, 우선 유형이 가나, 다라, 마형 나누어진다는 거, 거기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달라진다라는 거, 자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서 다시 이제 제일 첫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 여성가족부 발행된 보도자료,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대상 늘리고 아이돌봄이 공급 확대 추진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정부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아까 이 선배가 이야기했었죠. 기준 중위소득 어떤 건지. 거기 150%였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2024년까지만 해도. 근데 2025년부터는요, 200%까지 확대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가. 자, 그래서 소득 기준이 완화됐고요. 정부 지원 가구 수가 이로 인해서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1만 가구가 확대됐답니다. 이제 받을 수 있는. 자, 그리고 이제 서비스 돌봄 수당도요. 돌봄 수당도 4.7% 인상됐고, 영아 돌봄 수당, 약 한 시간당 시급이 한 1,500원 정도 새롭게 신설됐다라는 거, 좀 전에 이제 이 선배가 이야기했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첫머리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구 등 자녀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확대한다 나오고요. 두 번째 봅니다. 우선 시작하는 곳.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되었다. 아까 어디까지 해당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라형까지. 예전에는 다형까지만 해당이 됐었는데 라형까지 확대됐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또한 나옵니다. 또한 정부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50%까지죠. 자, 다형과 초등학교 취약 아동 가구 6세부터 12세 자녀의 정부 지원 비율도 상향 조정되었다. 많은 이제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이 확대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표가 나오는데 왼쪽 게 2024년도 지원표고요. 자, 오른쪽 게 2025년도 지원표입니다. 왼쪽에 2024년도 거를 보면은 여러분들 어디까지? 150%까지 다까지 해당이 됐죠. 다형까지 해당이 됐는데 2025년 보니까 어디까지 여러분들? 라형까지 200%까지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 정부 지원이 확대됐다라는 거. 확대됐다라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돈 많은 사람들 못하러 지원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까 이 선배가 이야기했었잖아요. 어떻다라는 거. 이런 정책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일 수도 있겠지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그러한 어떤 차원에서 여러분들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좋겠죠. 자, 뒷장 넘겨가서요.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가구가 오래 기다리지 않고 서비스 연계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아이돌봄이가 활동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아이돌봄에게 지급되는 돌봄 수당이 2024년 11,630원에서 2025년 12,180원으로 시급이 12,180원. 시급이 그래도 좀 적은 느낌이 듭니다. 4.7% 인상하였습니다. 최저시급보다는 좀 더 올랐네요. 자, 그리고 이제 특히 안전사고 위험 등 업무 강도의 높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 추가 수당 받습니다. 36개월 이하 같은 경우는 추가 수당 시급 1,500원 더 받고요. 자, 그리고 또한 봅니다. 또한 시군구당 1개씩 지정 운영되던 서비스 제공 기간을 복수로 추가 지정 운영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좀 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좀 더 많아진 것이죠. 자, 그렇다라는 거 이제 나오고 있고요. 자, 밑에 보니까 이제 가구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돌봄이 필요한 이룬둥이는 어떤 아이인지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이른둥이.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오고 있죠. 좀 이제 미숙아라고 나오고 있고요. 임신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인 아이들, 아니면 이제 그 체중이 이제, 낮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영아 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을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개월 늘어난 총 40개월까지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좀 미숙아 같은 경우는 몇 개월까지 40개월까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아이 돌봄이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본인의 경증 장애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아이 돌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은 자격을 갖춘 조부모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이돌봄 서비스, 내가 이제 아이돌봄을 하기 위해서 거기 이제 하려면은 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에 여러분들 자격을 갖춰야 된대요. 자격을. 그래서 뭘 받아야 되냐면 여러분들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돌봄 서비스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정 교육기관에서 여러분들 교육을 수료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돌봄 서비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억해 둬야 될 것은,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교육받을 수 있다라는 거,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서도 교육받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또 외국인들이 있죠. 외국인들 F2 비자, 거주 비자죠. 그리고 F5 비자, 영주 비자, 그리고 F6 비자가 여러분들이 그 결혼 이민자 비자죠. 이런 어떤 외국인들 같은 경우 비자 F2, F5, F6 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교육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하루 종일 일하는 게 아니라 부분 이제 시간제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 돌보는 이제 그 어머님이라든지 아니면 아이가 이제 그 있는 부모님 같은 경우는 틈틈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하나의 일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 다각화도 추진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보도록 합니다. 등하교 및 긴급한 출장 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 운영한 긴급 단시간 돌봄 서비스를 긴급 돌봄 서비스로 개편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이 뭐냐면은요. 이 긴급 돌봄 서비스가 여러분들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4시간 전에는 여러분들 신청을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2시간 이내만 하면 됩니다. 2시간 전까지로 단축시켰고 추가 요금은 기존 4,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하했다라는 거. 그래서 긴급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아동 돌봄 서비스를 긴급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예전에는 4시간 전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2시간 전에만 하면 된다라고 나오고요. 자, 뒷장 넘겨서 있죠. 이제 또 한 나옵니다.
또한 수요가 집중되는 등하교 시간대에 대기 가구 해소를 위해 등하교 서비스를 노인 일자리 사업과 협업하여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와, 이것도 여러분들 또 하나 그 일자리 만들어지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 같네요. 노인 일자리. 그렇죠? 아이들이 있죠. 아이들이 이제 등하교 같은 경우 좀 원거리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저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의 힘이 좀 필요하잖아요. 이럴 때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과 협업해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자, 그리고 이제 부모 아이 돌보미와 같이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이용에 불편함을 주던 작은 규제들을 개선하였고요. 대표적인 예로 올해부터 취업 증인자뿐만 아니라 취업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도 양육 공백을 인정하여 취업 예정일 30일 전부터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하였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 계시겠죠? 내가 취업 예정이 돼 있어. 그거를 증명할 수 있어. 그러면은 며칠 전까지 30일 전부터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야,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지난해 7월부터는 모의 엄마의 임실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 돌봄 서비스 인정 기간에 대한 규제 기존 5개월을 삭제하였다. 그럼 무제한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 거 없으면은 아이 돌봄의 대상 원거리 이동에 따른 교통비 지급 지역을 기존 섬 벽지 읍면 지역에서 인구 감소 지역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울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기간이 법정 명칭이 길고 어렵다라는 의견에 따라서 뭐로 고칩니까? 아이돌봄 센터로 바뀝니다. 바뀌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 두고. 자, 이렇게 해서 여성가족부에서 배포한 2025년 1월 14일 배포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대상 늘리고 아이돌봄이 공급 확대 추진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다 살펴봤습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첫째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정부 지원 비율이 높아졌다라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라형까지 200%까지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세 번째, 서비스 돌봄 수당도 인상되었다라는 거. 네 번째, 영아 돌봄 수당이 신설되었다라는 거. 이렇게 네 가지 2025년도 아이돌봄 서비스에서 변경된 내용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아이돌봄 서비스로 인해서 이제 맞벌이하는 부부들에게 아이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100% 만족하는 건 어렵겠죠.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선배가 생각하기에 일자리가 어느 정도 이제 창출된다는 거. 참 이제 젊은이들 청년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제 노인 일자리겠지요. 노인 일자리라도 좀 창출된다는 점에서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선배 뉴스 더 많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선배 뉴스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